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가가 즉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사가 이제 제공하는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실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학습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먼저 살펴볼 거고,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그런 세 단계로 이제 나눠서 수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을 듣고 나면 또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기초적인 과정들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목적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 되나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실천가로서 만나게 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되겠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어떤 장소로 나와서, 장소라고 하면 이제 사회복지, 예를 들면 뭐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 기관이 되겠죠. 그런 사회복지 기관으로 나와서 주어진 과정,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의해서 제공물을 받는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제 받는다거나 서비스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인데, 말씀드린 사회복지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기초적인 그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걸 왜 하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되게 브로드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주고 또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으로는 개인과 사회 간의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회복 또는 촉진시키는 거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는 그 개인이 그 개인의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게으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라고 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그것이 개인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게 문제를 이제 발생시킨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개인과 사회의 즉 환경,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서로 잘 핏되고 상호작용을 해야지 이 개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과 사회 또 환경의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이제 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해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제 개념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뤄볼 내용들은 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현대 사회까지 이런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 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맞춰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이슈들,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가치들, 사회복지를 하는 어떤 그런 그 영역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정해두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충분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때 그들이 충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들은 또 현재는 어렵지만 변화할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가치에 맞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는 되게 가치 중심적이고 또 윤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와 본인이 삶의 과정에서 자리 잡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이러한 것들이 충돌되는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회복지사로서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지나면 이제 사회복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도구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의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옆에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림에서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이제 해석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누구나 다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화면에 아마 왼쪽에 한 그 소년이 이렇게 홀로 서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인간은 또 인간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워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밑에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이렇게 뭘 공사를 하고 있나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 어려운 그 힘든 이 그 과정을 이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 다리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뭐 릴레이션십, 커뮤니케이션, 에듀케이션, 뭐 패밀리 테라피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그 사회복지사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기술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스킬 기술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목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 전에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에서는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방법론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를 또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론들, 도구들, 척도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실천 방법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이라든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뭐 사례 관리를 포함해서 하는 그런 얘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 실천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어떤 개인 혼자만의 어떤 그런 그 독립적인 인간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 뭐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불러오는 그런 문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보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게 이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가계도나 생태도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수업 시간에도 다뤄보고 이제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강점 관점이라든지 다문화 관점, 성인지 관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떻게 해서 어떤 에너지로 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는지 그런 에너지들이나 긍정적인 면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강점으로 바라보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 관점이라는 게 뭔지 또 지금은 워낙 다양한 문화권의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관점이라든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민감성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터득하고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례관리는 또 사례관리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실천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볼 거예요.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이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사례 회의도 하고 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들은 무엇일까?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들으면서 상담에서 사용했던 많은 기법들을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게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처음 만나는 사회복지사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바로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겠죠. 이 두 사람 간에 면대면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고, 어떤 라포라고 하는 건 이제 정서적인 면이에요. 그런 정서적인 면을 우리가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사회복지 실천에 되게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의 성공에 되게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다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뭐 아동을 만나든, 사회복지사로서 뭐 노인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우리가 1년에 어느 그 클라이언트에도 좀 적용 가능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 단계, 사정 및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종결 단계, 이런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는 뭐 인테이크라고 해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라포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력으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욕구는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 수집,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나면 그다음에 사정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사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진단이란 말을 썼었거든요. 진단은 뭔가 굉장히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이 사정은 그러기보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해결의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사정 도구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사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에서 나온 그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나 문제들은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물질적, 인적 자원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개선시켜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줘야 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변화시켜야 할 그 목표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뭐 몇 주,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은 뭐 몇 주에 몇 회를 할 것인지와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교과목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을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 수강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상세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실행 단계를 맡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 해주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 또는 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빈곤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정책적으로 주어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종결 단계인데, 이제 최근에 들수록 이제 종결 단계에서 특히 평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던 모든 활동들이, 내가 지원한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가 정말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됐는지,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종결 단계를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후에는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단계의 그런 수업 내용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되시는 어떤 그런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될지를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기반 실천 역량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아까 제가 효과성 말도 이제 했지만, 근거에 기반한 과거에 나와 비슷한 내가 만난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제를 그 다른 어떤 사회복지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효과성이 있다라고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내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시켜 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근거 기반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뤄볼 것이 되고, 또 우리가 권리라든지 특히 다양한 뭐 다문화라든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뭐 클라이언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민감성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키워볼 수 있겠고, 이어서 뭐 다양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 자기인식, 나는 이런 사회복지의 가치를 정말 반영해서 이런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겠고, 또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만나게 됐을 때 관계 형성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 이러한 것들도 키워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마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주차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주차에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를 하게 되고, 15주차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8주차를 이제 전후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기초 내용들, 또 토대가 되는 사회복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겠고, 또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뭔지, 이런 부분들까지 수업을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으시려면 선수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든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과목들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 실천론을 듣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의 발달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을 이제 어떻게 다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또 사회복지학의 기초적인 개론을 다루는 내용들을 아마 1학년 때쯤 들으실 거예요. 이런 걸 듣고 나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따시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실천론은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 실천론은 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도 시험 과목의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실천론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굉장히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 실습,
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잖아요. 사육사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 현장 실습을 이제 하시기 전에 반드시 실천론을 수강을 하시는 거를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론은 사육사 자격증을 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이렇게 듣고 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결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도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이고 또 아마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 들어가는 과목 중에 이제 하나라서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론의 원투가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소개드린 실천론은 원이고 실천 기술론은 투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단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수업인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